국내 마감 체크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반등들은 나왔는데 지수는 뭐 큰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들 움직임들이 강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67포인트 0.52% 상승한 236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개인들이 팔았죠.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보면 개인이 팔아야지 올라갑니다.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요것만 보더라도 야, 오늘 시장이 좋겠다 나쁘겠다를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 개인이 사면 안 갑니다. 그죠? 이상이 신기하죠. 개인이 팔아야지 증시는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 파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외국인들은 코스피 같은 게 매도를 했고, 기관금융주도 출신 연기금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쌍거리 매수가 들어왔죠. 자, 현재 미니 S&P 나스닥 선물은 0.4047 정도 하락을 하고, 일본 증시, 중국 항생 다 좋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선물 매수 포지션은 아직까지도 누적으로 좀 쌓여있고, 나머지는 매도가 나와있네요. 변동성 지수도 조금 빠졌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 괜찮았다. 자, 어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한번 좀 잘 챙겨봐야 된다고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뭐 파이어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대형주들 위주로 단타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근데 시드는 좀 크게 해가지고 하는 편이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뭐 좀 전에 봤듯이 기관 뭐 외국인 이런 매수세들 강했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오늘 수혜주들이 기대감들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오늘 바이든도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이든이 팬데믹 끝났다. 그죠? 팬데믹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누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뭐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거기서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팬데믹이 끝나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바이든이 팬데믹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실적은 진짜 개판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항상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할 거라는 기대감에 갑니다. 기대감에. 그죠? 기대감에 갑니다. 그러면 저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뭐 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라.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실적은 조심하셔야 돼. 나중에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 실제적으로 피해들이 큽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툭 꺾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기대감에 의해서 수익들이 챙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팬데믹이 끝났다 하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백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라. 왜 그러냐면 백신주들은 추가 접종이 힘들잖아. 추가 접종 안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맞아도 걸리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아무도. 저도 안 맞을 거야. 이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백신 추가 접종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이 팬데믹이 끝났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체크하셔야 되고, 기대감에 의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들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대감들 뭐 금리 인상이나 좀 일단 연결시키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리오프닝 저런 쪽으로 계속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실내 마스크 입국 검사 해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나오죠. 실내외 마스크 해제 가능성들, 아직까지는 가능성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들, 입국부터 이제 외국 여행 싹 다 풉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하겠지만, 전쟁 리스크 완화되고 이런 게 딱 풀려버리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막고 있는 상황에 이걸 막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 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운동을 하는데도 쌤이 이러더라고. 회원님 내년에 우리나라 IMF 올 것 같은데요. IMF는 이미 코로나 때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자빠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외환위기처럼 힘들었을 때가 어디냐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잖아.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가게 문도 닫고 월세도 못 내고 이게 보면 지나가고 나서 알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경제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 때 이미 외환위기급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대출 받아가지고 못 내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입국, 외국 여행 이런 제한들이 풀리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어떤 포인트에 챙겨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리오프닝 그러면 기대감들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쭉쭉 올라가는데 타고 가야 될까요? 탄 사람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돼.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요즘에 움직이는 거 화장품, 코리아나. 코리아나면 한국 화장품.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많이 갔거든요. 한국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클리오 이런 것도 화장품이죠. 요즘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 차트 보면 얼마 전에 에이블 CNC 이런 게 급등이 나왔고, 자, 좀 가벼운 게 아니라 먼저 치고 가는 대장주들이 있겠죠. 보통 보면 화장품주들도 죽음의 계곡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가는데 천국의 계단을 가는 티켓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죽음의 계곡에서 천국의 계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면서 봐야 되고,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해봐야 되겠죠. 5월선을 안 깨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또 시장이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75bp 했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고 75bp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1bp, 100bp로 올려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목들 빠지겠죠. 그럼 눌림을 주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0하고 차하는 구간들, 뭐 그런 자리들 보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보면 카지노 관련주들 뭐 꾸준하게 뭐 GK를 맨날 보는 건데, 얼마 전에도 제가 주말에 그 코엑스에 갔다가 와, 이 면세점이 없어진대. 롯데 면세점이. 와, 이거 뭐지? 그죠? 그럼 롯데가 이제 그만큼 말아먹었다는 거겠죠.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면세점 실적들, 면세점으로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게 면세점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죽음의 계곡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 이제 마스크 벗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때문에 나아집니까? 항상 주가는 올라가기 전에 뭐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차트 잘 보시면 아직까지도 하방 추세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 뭐 때문에 올라간다? 뭐 할 거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미리미리 챙겨봐야 된다는 거라. 그죠? 면세점 매출이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오늘 아침에 단테님이 로스웰 이야기 하셔가지고 봤는데 빵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진짜 손이 빠르신 분 같아. 그죠? 아침에 뭐 올라가 버리더라고. 시초가 떡상이 검색기였던나? 로스웰. 빵 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아침에 단테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초가에 뭐 1, 2분, 2, 3분 안에 끝내버리시는 스타일인데 5분봉, 15분봉까지 보면 바로 올라갔죠. 15분봉 캔들은 장대 양봉입니다. 빨리 아침에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죠? 아침에 떡상이 검색기 뭐 그런 것들, 그죠? 검색기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을 굳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강한 종목들 위주로 또 하죠. 자, 이게 뭐냐 하면 로스웰을 봤던 이유들이 중국이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자체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자체는 중국이 우리나라 옆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야지 우리도 숨을 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중국이 안 좋으면 바로 항생이나 상해 증시가 밀려버리면 바로 국내에 타격이 있거든요. 일단 중국이라도 살아야 돼. 중국이라도 살아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지만 우리도 해볼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리오프닝 관련주도 항공주들 많이 올라갔죠. 제주항공 이런 것들도 상승이 나왔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 저번 주인가 그 파이어족 팬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크게 빠지진 않았죠.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밀렸다가 바로 올라왔던 거, 뭐 그런 자리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좀 전에 봤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청담 글로벌. 며칠 전에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딱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자리들. 오늘 이제 직장인분들 종배를 하나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것도 이제 요런 자리들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안 빠지면 다행이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갈 것 같습니다. 모바일 글로벌 신호 하나 더 떴네요. 지금 차트 보시면 국내도 봐야 되고 미국도 봐야 되고 바쁘다. 신호 하나 떴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철강주들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죠. 아침에 이제 어제 이제 미 증시에서 저런 움직임들을 봤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파이어족 호텔신라 상승한 거 보면 하나 또 더 뭐 내가 그림 그려드는 거 있는데 똔또이 될 겁니다. 똔또이. 그죠? 제가 그 매수가를 뭐 한참 올려버려가지고 했어버려가지고 뭐 그냥 그럭저럭 내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어차피 스윙이니까. 아침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히게 제가 보고 난 이후에 이 시가 돌파가 나오거든요. 시가 돌파 매매법 아십니까 혹시? 시가 돌파 매매법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 또사 이선생 검색하셔가지고 시가 돌파 매매 또사 또 시가 돌파는 또 내 주특기거든. 유튜브에 가보시면 또사 이선생 시가 돌파하면 시가 돌파 매매 나오면 시가 돌파 다이빙 기법 뭐 있네 뭐 이게 다이빙 기법 시가 그런 것들 이런 거 한번 챙겨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이래서 시가 돌파 나온 다음에 쭉 갔죠. 기가 막혔죠. 뭐 기가 막히는 뭐 다 올라갔는데 뭐 이런 것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를 챙겨봐야 된다.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쌍그리 수급이죠. 이런 거 활용 되게 잘하거든요. 수급은 100% 맹신하면 안 되지만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참고용입니다. 수급 믿고 주식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급은 믿지는 말되 뭐다? 참고용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쌍그리 그죠? 외인 외국계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진짜 정말로 뭐 우량주 단타 이런 것들도 또 알려드릴게요. 호텔신라 뭐 이런 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그죠? 오늘도 이제 딱 보면 재건주들 입마이 또 나오더라고. 우크라이나 뉴스 보고 재건주들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봤지만 또 뭐 있었죠? 그죠? 재건주들 뭐 있었습니까? 데모 현대 에버다임 발음이 혀가 있고 현대 에버다임 그죠? 뭐 저런 내용이 또 돌고 오늘 이제 또 기가 막힌 게 요거였죠. 10시 38분에 금강철강 분차트 볼까요? 10시 38분 그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봤는데 포스코 이거 딱 내고 금강철강 하이스텔 딱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다음에 금강철강 이런 게 급등했죠. 바로바로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드린다는 그죠? 알아서 그냥 좋죠. 뭐 설명들 드리고 뭐 리딩방이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 있었습니까? 뭐 그 다음 유리관 어제 우리가 봤던 마스크 빠바밤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딱 보고 나서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 이거 부지런하게 안 보면 안 됩니다. 금강철강 25%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황금 ST 이 이유를 알아야 돼. 빠른의 속도라 뭐 속보 뭐 땅 뭐 또 요런 것들 또 뭐 보여드렸고
뭐 기타 등등 요런 거 합니다. 요런 거 하고 그까지만 하고 파이어족 팬클럽은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또사 이선생 검색 후에 채널 가입하시면 됩니다. 파이어족을 최대한 잘 이용하려고 하면 항상 이 뭔가 VIP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단테님 그 팬클럽 가입과 단테님 열혈팬이랑 또사 이선생 파이어족 같이 하시면 그냥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단테님 팬클럽과 단테님 열혈팬이 되시면 그 두 개만 공부하셔도 정말로 저는 최고라고. 웬만한 어떤 분석들, 그 다음에 단테님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에 강한 종목들을 장 끝난 이후에 유튜브 분석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실시간으로 또사 이 선생이 또 시장에 움직이는 동향들을 파악하죠. 뭔 더 말이 필요가 있습니까? 장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단테님이 열혈팬 분석들 팬클럽 가입하시고 하며, 그 다음에 장중에는 누가? 내가. 최고죠. 우리 말로 안 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철강 같은 경우에 눌리면 쭉 올라갔죠. 그죠? 뭐 이런 자리들. 그렇게 국내는 파이어족 팬클럽은 그렇게 챙겨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 마감 체크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이제 남아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국내 시장에서 봐야 되는 섹터들. 자,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이 모트렉스, 뭐 바이오니아, 그죠? 바이오니아, 뭐 3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3기가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지금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모트렉스죠.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저는 주식을 되게 단순하게 하는 편입니다. 5일선 21선이죠. 정말로 단순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이고 시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5일선 깨지면 이건 의미 없습니다. 보유한 사람들이 영역인 것 같고 모트렉스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면 MC넥스 있죠. MC맥스 말고 MC넥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캠시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도 단테님이 한번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런 것들. 자, 캠시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모트렉스, MC맥스, MC넥스, 캠시스 요런 게 지금 현재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자, 자율주행이 2020 몇 년에 이제 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저도 뭐 차가 반자율주행 되는데 자율주행 점점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력 좋은 기업들, 자율주행으로 필요한 이런 회사들 잘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 그 시대가 어떻게 된다는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주식들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캠시스, MC넥스,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주 하나 있죠. LG 이노텍. 21선 깨지면 추세 빠지거든요. 항상 더 저점을 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21선 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 캔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뭐 자율주행 얘기들 나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단지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시장에서 블라 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항상 뭐뭐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2차전지입니다. 제가 2차전지에 관련돼가지고 왜 조심을 하셔야 되냐고 이야기를 드리면, 2차전지는 앞으로도 더욱더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내용들이 많고 2차전지에 관련돼가지고 뭐 전기차 부분들에서 진짜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장입니다. 그죠?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일 때 이런 2차전지 섹터들은 죽지도 않고 계속 갔거든요. LNF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죠? 딱 쌍봉 찍죠, 고점.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 이런 거 있을 거라.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이 거품이 꺼져버리면 쭉 빠집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쪽으로는
최대한 조심을 하셔라.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품들이 당장에 지금 뭔가 뭐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 주식시장에 안 좋으면 기대감이 커가지고 상승한 주식들부터 제일 먼저 꺼지거든요. 이런 게 제일 먼저 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경험에서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엄청나게 거품이 풍선 효과처럼 거품이 있고 부풀어졌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나오면 쭉 빠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코스모화학. 자, 폐배터리 관련 쪽으로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폐배터리 있죠? 폐배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 폐배터리가 몇 개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폐배터리 처리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거품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초보나 주린이 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꼭지에 주식을 절대 쫓아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밥하다가 아이고야 여보 전기차 배터리 뭐라 하는데 그래 나도 전기차 타는데 배터리 그거 폐배터리 야 그런 주식 사봐 이렇게 하다가 초보나 주린이 분들이 꼭지에 물려가지고 옥황상제 하이파이브 하러 갑니다. 아시겠죠? 응? 아이고 TV에 보니까 여보 아버님 집에 전기차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하다가 이제 폐배터리 그러면 그 배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 폐배터리 하다가 옥황상제 하이파이브 하러 갑니다. 아시겠죠? 전기차는 앞으로 수요나 이런 게 늘어날 거지만 지금 전기차 뭐 타이어 하나 못 구해가지고 난리던데 그죠? 전기차가 타면 뭐하노?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정말 좋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조심하셔야 되고 좀 전에 봤던 3기 뭡니까? 포르쉐 테마죠. 포르쉐 그죠? 포르쉐 테마. 포르쉐는 테마를 타는 게 아니고 차를 타야 되는데 그죠? 포르쉐 테마를 잘 하시는 분들은 포르쉐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하면 한 3년 걸리더라고. 포르쉐는 지금 차 계약하면 3년 걸립니다. 3년. 내가 뭐 다 계약금하고 포르쉐. 그 3년 기다리 포르쉐. 요즘에 진짜 차 타기 어렵죠. 자, 포르쉐 같은 경우에 이제 포르쉐 테마로 3기가 강하게 떴고 요거는 아마 파이어 쪽에 한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 아닌 임팩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스크팩 아닙니다. 임팩입니다. 자, 임팩 같은 경우에는 이 포르쉐 테마 엮여 있는데 차트를 한번 챙겨보면 무슨 자리인가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쌍바닥이 딱 보이죠? 그죠? 뭐 임팩 같은 경우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상승이 한번 나올 때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임팩 같은 경우에는 쌍바닥을 찍고 있다. 포르쉐 테마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코리아 FT. 포르쉐 테마죠. 포르쉐 테마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도 있고 고점에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 뭐 올선을 지키고 있네요. 그죠? 살짝 이탈했지만 코리아 FT, 임팩, 그 다음에 세안 메카닉스 이런 것들도 포르쉐 테마거든요. 포르쉐 테마가 아닌 실제적으로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합니다. 알죠? 자, 도심항공교통 제가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드렸을 겁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주식들은 정말로 앞으로 움직임들이 왜 좋을 거냐. 현대차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현대차에서 서울 여의도인가 한강에 도심항공 UAM 딱 해가지고 미래 버전을 딱 영상으로 딱 만든 게 있더라고. 저거네 주식.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오늘 국내 마감 체크는 여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